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오늘 사담 시간에 다뤄볼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주제입니다. 며칠 전 기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 안에 많은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단어를 먼저 좀 볼게요. 한미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겠죠. 한미는 한국과 미국일 거고요. 금리 역전 현상에서 역전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가 뒤집혔다라는 겁니다. 1과 3이었는데 3과 1로 뒤집혔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현상은 어떠한 것을 현상할 때 그 현상일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단어는 바로 금리가 남습니다.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제 영상 중에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설명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금리라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이자율이라고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은행에 맡겨두면 1년에 2% 이자를 줍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1년에 4%의 이자를 갚으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이자율을 말하는 거죠. 입장에 따라서 높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낮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을 맡기냐 빌리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국가의 금리는 그 국가가 사용하는 화폐의 가치랑 보통 같은 방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금리를 높인다 라고 하면 달러의 가치가 오르게 되고요. 금리를 낮춘다 라고 하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늘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복잡한 경제 현상이 얽혀있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 금리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돈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편하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아까 그 영상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정한 현재 기준금리가 한국의 금리 이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얘기해요. 중앙은행에서 결정한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동결을 해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기준금리가 현재 얼마냐? 얼마 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렸죠. 그래서 1.5에서 1.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라는 걸 구간으로 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뭐가 역전됐을까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요약하면은 대체적으로 미국은행의 이자율이 한국보다 더 높을 거라고 보면 돼요. 0.25% 차이가 무슨 큰 차이인가 싶겠지만 큰 자금을 다루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한국의 은행에 100억을 맡긴다라고 하면 1년에 1.5억이 나오는데 미국에다가 맡기면 1.75억까지도 이자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자금이 커질수록 그 금액의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왜냐면은 유리니까요. 퍼센티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비슷한 수준인데 1.5나 1.5에서 1.75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단어까지 써가면서 뉴스에 나왔지? 근데 사실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슷한 것도 신기한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잘 자랐고 좋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냉정하고 단순하게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안전성 그리고 어떤 힘, 국방력, 경제력 이런 걸 모두 합쳤을 때 어떤 힘을 생각했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는 한국보다는 돈을 맡기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항상 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똑같은 은행 두 개가 있어요. 한 은행의 이름은 미국이고 한 은행의 이름은 한국입니다. 자, 그런데 강력한 경비원들로 무장한 초거대 은행과 기술이 뛰어나긴 하지만 중형에서 조금 큰 은행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은행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두 은행은 이자를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자가 똑같다면 맡겼을 때 주는 돈이 비슷하다면 아주 강력한 경비원들이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무장한 은행과
똑같은 이자를 주는데 그거보단 조금 못한 은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돈을 맡길까요? 냉정하게. 이름을 써놨지만 조금 안타깝지만 애국심을 잠시 접어두고 정말 자본의 입장에서 냉정해 보면 당연히 똑같은 이자를 준다 그러면 보다 강력한 경비 체계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맡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보다 조금 낮은 힘을 가진 은행 같은 곳에서는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자를 높입니다. 우리 은행은 그것만큼 세상 1위만큼 안전하다고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대신에 그만큼 이자를 더 줍니다 라는 거를 산정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미국이란 은행보다 작긴 하지만 이자가 높기 때문에 맡겨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이자를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보통은 한국이란 은행의 이자가 더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기준에서 봤을 때 덜 안전한 만큼 이자를 더 주게 된다는 거죠. 일반 은행보다 저축은행의 이자가 더 높죠.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한국이 저축은행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축은행도 훌륭한 서비스 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게 된 거죠. 평소에는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죠? 한국의 금리가 1.5%고 미국의 금리가 1.5에서 1.75%입니다. 한국의 금리가 더 낮아진 거죠. 그래서 잘 잊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